안녕하세요. 캐나다 밴쿠버 해피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쁘고 신나게 해피런 하면서 잘 보내고 계시죠? 애청자 여러분. 저 오늘 주제는요. 이민 정착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이 주제가 왜 생겼냐면은 우리 애청자분 사연을 제가 또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왜냐면은 참 막막하게 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정말 '내가 여기서 살고 싶은 마음, 정말 이 나라에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어떤 안정되고 편안한 마음이 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3 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1 년은 뭐가 뭔지 모르고 그냥 좌충우돌 정신없이 지나가죠. 그다음에 두 번째 해는 인제 아 인제 정신없이 돌다 보니까 인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방향 제시 같은 거. 그리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새로 시작할 건 시작하고 열심히 막 도전하는 기간. 그래서 인제 3 년째가 되면은 그 시작하고 도전하는 게 어떤 결실이 쪼끔씩 쪼끔씩 보이면서 '정말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정착하는 시기가 시작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오시면은 바로 정착하는 게 아니에요 아쉽게도. 그런데 왜 제가 이 정착 얘기를 하게 됐냐면은 어느 애청자분께서 보통 지금 그 유학 후 이민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게 나이도 있고 좀 너무 힘든 일을 하기 힘드니까 저도 많이 권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공공기관이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뭐 요즘 생긴 그 유학 휴직 이거를 2년 동안 잘 활용하면 좋잖아요. 정말 그 2년 동안에 다시 그 좋은 장점이 사실은 다시 돌아가도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장점인 거죠. 그래서 문의 사항이 뭐냐면은 가족이 다 와서 배우자분이 컬리지 1년 과정 들어가고 그다음에 취업해서 이민 과정을 거치는데 인제 본인은 인제 배우자 워커 퍼밋 받아서 그 유학 휴직을 내고 와서 2년 동안 인제 생활비를 여기서 벌다가 별 볼 일 없을 것 같으면 2년 후에는 돌아가서 한국에서 인제 안정된 직장이 있겠죠. 돈을 벌어서 계속 성공하면은 '처자식이 여기서 잘 살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잘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게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림을 좀 밑그림을 좀 만들어 주세요. 이게 질문이세요. 근데 저는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떤 대답을 할지. "No." 아니 2년 동안 있다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No." 그거는 글쎄 저는 살아 봤으니까 정말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하면 제가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부터 혼자 와서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1-2년 동안에 다 겪을 거 겪어서 어느 정도 인제 정착이 돼 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처음에 온 가족이 와서 같이 이 생각을 해 보세요. 한 분이 칼리지를 다니고 공부하려면 정말 바쁘고 힘듭니다. 근데 이 아이 케어를 사실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 남편분이 배우자 워크숍 받아서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면서 그래도 공부 스트레스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케어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아이 케어가 잘 안 돼요 보면은.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약간 방치를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내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너 공부해. 나도 공부할 거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남편분이 일하시고 저녁에 끝나면은 아이 숙제도 봐 주고 공부도 같이 하고 밖에 놀러도 가고 이렇게 이게 가정이잖아요. 이게 같이 놀고 같이 일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게 그러려고 오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와서 막말로 워크 비자 있고 어찌 됐든 와서 살아 보면은요. 여러분 여기 오면은 직업 귀천 안 가린다면서요. 많아요. 있어요 일은. 얼마든지 찾아보면은 먹고는 삽니다. 근데 그 별 볼 일 없는 일이라는 게 제가 가슴에 딱 와 닿았어요. 그렇죠. 한국에서 공무원들 하신 분들은 여기 오면 나머지는 다 별 볼 일 없죠. 근데 이것저것 하려니까 별 볼 일 없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와이프와 아이를 두고 한국에 돌아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습니까? 더구나 제가 그랬잖아요. 3 년은 잡아야지 정착이 된다고. 근데 지금 2 년째 딱 돼 가지고
와이프는 그때 학교 다니고 인제 취업을 했거나 알아보고 있거나 이러면서 인제 경력을 쌓으면서 인제 영주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을 건데, 사실 직장 혼자 다니면서 아이 케어하면서 같이 놀아 주면서 또 아이가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도 하고, 또 솔직히 운동 악기는 하나씩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픽업도 해 줘야 되는데 혼자서 이거 하기에는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일단은 제일 걱정되는 게, 저는 이 아이하고 엄마가 처음에 같이 오면은 도와주고 아무래도 아빠분이 더 많이 이끌어 가겠죠. 이끌어 가면서 다다다다 이렇게 해 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인제 "알아서 살아라." 그러고 돈 벌러 간다고 상상을 해 봐요. 이게 어떤 모습이겠는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리 이웃이 있어도. 아이하고 엄마가 아빠를 떠나보내고 굉장한 그때 그 당시는 잘 몰라요. 그냥 정신없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데, 그 상실감하고 외롭고 의지하는 그 대상이 없기 때문에 엄청 힘듭니다. 특히 아이가요. 우리 어른이야 어떻게든지 극복하지만 아이가 그 아빠의 부재가 무지 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폭풍 성장하는 아이들을 일단 가서 돈을 보내 주고 또 여기서는 여기서 생활하고 하게 되다 보면 이게 또 몇 년이 걸려 버립니다. 그러다가 인제 결국에는 또 합하실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어차피 늦게 오든 만약에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은 10 년, 20년 다 크고 어디까지 해 주실 건데요. 어차피 2-3년 지나면은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아이는 막 커 가고 사춘기 접어들면은 정신없죠, 지 멋대로고. 엄마는 엄마도 힘들다고 난리죠. 그러면 결국은 2-3년 버티다 올 건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 차라리 2년 동안에 여기서 잡을 알아보든 기술을 알아보든 허드렛 일 알아보든 알아보고 2년 지나면은 3 년째는 뭔가 정착해서 잡을 시간인데 그 시간에 가 버리시는 거야. 그리고 한국에서는 돈만 번다 뿐이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쪽에, 이 캐나다에서. 그럼 2-3년 거기서 또 경제적 지원하다가 다시 왔다고 가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 남편분은 다시 처음부터 또 시작해야 돼. 그리고 이 가족은 기존의 방식대로 또 살아가게 되면서 갈등 아닌 갈등이 또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거 상상력을 초월할 정도의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아주 많아요. 좋은 모습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에도 그런 분을 봤어요. 아빠가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이야. 애하고 엄마하고 정착시켜 놓고 이 휴가를 뭐 몇 달 받아 갖고 와서 해 주고 이렇게 덜렁 가 버려요.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경우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그러다 보면은 인제 아빠가 올 기회를 놓칠 경우가 있어요. 계속 인제 돈만 보내주다 보니까 이 돈에 그 돈 갖고 쓰느라고 바쁘고. 그러니까 이제 아빠는 계속 돈만 붙여주는 거야. 그러다가 4 년 5 년 이게 지나 버리니까 아이는 사춘기 넘어가 버리고, 그때 아이들이 심심하고 아빠가 없으면 뭐 하는지 아세요? 다 컴퓨터 게임만 합니다. 그니까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가끔 가다가 게임 중독 피해서 오신다고 그러는데 여기 오면 게임 중독자가 더 됩니다. 왜? 놀 사람이 없잖아요. 아빠가 놀아 줘야 돼. 가족이 먼저 놀아 줘야 돼요. 밤늦게 어디 낮에 다 여기는 가족끼리 이렇게 어울리고 가족끼리 캠핑 가고 가족끼리 피크닉 가고 놀러 가는데 우리 아이가 어디 가족에 낄 거예요. 못 껴요. 내가 우리 부모가 내 아이를 케어하고 이웃하고도 이웃 가족하고 같이 가는 거지 내 아이를 남의 부모한테 어떻게 맡기냐고요. 안 된다니깐요. 그래서 아이는 아이대로 놓치고 이 아내는 아내대로 힘들고 지쳐서 인상,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혼자 지치고 외로운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이게 완전히 바뀝니다 진짜. 저도 그랬었어요. 완전히 제가 스스로 바꾼 건데요. 왜? 그렇게 살아봤자 나만 손해니까. 그래서 바꾼 것뿐이지 누구나가 다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뭐든지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알아서 잘해야 되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캐나다가 이 교육 정책이 자연 환경이 이 이웃이 이 친절한 시민이 절대로 여러분 아이 와이프 가족 케어 안 합니다.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래서 절대로 일단 오시려고 준비하셨으면 절대 돌아갈 생각을 안 하시고 오셔야 돼요. 물론 육아휴직 받아도 상관없지만 오시면은 여기서 반드시 끝장을 내고 영주권 받아서 행복하게 단란한 가정을 이룬다 목표를 하시고, 돌아갈 생각은 No, never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오시면 2년 동안에 대충 이것저것 하고 깊은 생각 없이 뼈저린 고생 없이 살다가 그냥 가십니다. 절대 캐나다를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2-3년 후에 또 후회하시고 오시면 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10 년, 7 년, 8년 지나가 버리잖아요. 다 놓쳐요. 그때 가서 아이 다 커 가지고 대학교 갔는데 같이 살자고
인제 우리끼리 해 보자." 절대 안 됩니다. 놓쳐요. 멀리 떠나는 게 아니라 생각과 마음이 같이 하지 않으면 이렇게 떨어져 버려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정말 자식과 부모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제 그림은 그래요. 일단 준비해서 오시면 앞부분은 와이프가 이렇게 어떤 칼리지 가고 그쪽으로 계속 해요. 그리고 앞부분이 오셔서 어떻게든지 현실에 여기 오시면은 길이 보일 겁니다. 막연하게 벌써부터 막 거기에 대해서 막 질문들이 많으신데 저는 거기에 대답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와서 봐야지 본인한테 맞게 어떤 지역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보여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일을 했는지 해서 월급 이자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남편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영주권을 빨리 받아서 공부도 같이 또 했으면 좋겠고 뭐든지 해 가지고 정착을 한 3년 잡고서 하라는 얘기예요. 정착을 하시고 그래도 3 년까지는요 그냥 한국이 그립습니다. 여러분 시집장가 가고 부모 떠나서 있다가 오랜만에 엄마 집에 가면 어때요? 너무 좋죠. 근데 가서 살고 싶진 않죠. 또 나오고 싶죠. 똑같아요. 우리 고국을 떠나서 오면은요.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엄마에 대한 그리움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상 그립고 가고 싶은데 3년 안에는 1 년이 가장 힘들고 2년 되면 한 50% 줄어요. 3년 때 한 20-30% 남아요. 그러다가 5 년째 되면은 그 마음이 거의 사라집니다. 아 여기가 정말 좋고 몸에 익숙해져요 사실은. 몸이 익숙해져 있고 생활 습관도 여기에 박혀 있고 '아 사라지네.' 어떤 그 확 알 수 없는 그 어떤 편안함 자신감도 생기고 그래서 5 년이 지나야 정말 여기서 정착했다고 볼 수 있어요. 5년 지나서는 잘 안 돌아가세요. 근데 3년 이하는 마음이 자꾸 들썩들썩합니다. 정말 '살아야 되나 가야 되나 살아야 되나 되나.' 잘 되든 안 되든 진행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계속 마음이 그래요. 이때 바람 잘못 들면 돌아가셨다가 2-3년 후에 또 오고 2-3년 후에 또 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적응 기간을 유념하셔야 돼요. 3년 안에는 절대 움직이지 말고 3년 정착할 때까지 가만히 계시고 3 년이 지나면 영주권이 나올 때가 되든가 거의 준비가 다 돼 있든가 뭐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고 아이들은 완벽하게 거의 적응이 돼 가지고 안 돌아가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니까 혹여라도 지금 돌아가 이게 와 가지고 2-3년 해 보고 안 되면 돌아갈 터전을 마련하고 잡고 계신 분들 거의 그렇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사실 거니까. 내가 마음을 생각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사라집니다. 절대로 제가 권하시는데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오세요. 돌아갈 생각하고 오시면은 돌아갈 확률이 50% 예요. 여기가 힘들기 때문에 돌아갈 마음이 있으면 금방 가게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갈 데가 없다고 정리하고 오세요. 웬만하면. 그래야지 여기서 정착해서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그런 이메일에 꼭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거 해 보고 저거 해 보고 안 되면은 마지막에 돌아와야 되니까 그 집도 안 팔고 오고 뭐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 가만히 여기서 보면은요 정작 잘 못하세요. 그리고 마음이 항상 거기에 안전 터가 뭐가 있어. 그럼 가시려고 그래. 근데 잊어버리세요. 설령 있더라도 없다. 갈 데도 없고 일 돌아갈 데도 없고 집도 한국에 없다. 딱 그렇게 하시고 여기서 정말 빈손으로 시작해서 여기서 다시 성공해 갖고 간다. 이 마음으로 하셔야지 여러분이 정말 돼요. 물론 그 과정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는 제 과거 영상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요 뭐든지 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극복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보람을 느끼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고난을 겪고 고생을 극복하고 해야만이 재밌고 신나고 행복한 일이 벌어져요 저처럼. 저는 뭐 크게 성공한 건 없는데 일단은 애국에서 아이들과 먼저 정착해 가지고 성공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왜 나는 성공했냐면은 기뻐, 즐겁고 행복하고 여기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어쨌든 정착해서 살아냈어요. 이게요 쉬운 것 같죠?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나는 마인드 컨트롤을 많이 해서 그러는데 여러분 제 영상 많이 보면 마인드 컨트롤도 충분히 되고요. 오늘 그 메일 주신 분들 또 지금 그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 전에도 메일 오신 분들 있었어요. 돌아갈 생각하고 계신 분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 나는 여기서 끝까지 해낸다.' 아니 그렇게 좋은 캐나다 왔는데 남들 다 사는데 왜 돌아갑니까? 내가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돌아가는 거지 살려고 하는 마음만 있으면 반드시 사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끝까지 살아내서 영주권 받고 저처럼 뭐 돈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안 가난하든 뭐 부자든 뭐 힘들든 상관없이 정말 행복하게 산다. 그 마음 가지고 오세요. 그럼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하게 뭐 캐나다든 어느 나라든 가서 이민 생활을 정말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응원할게요.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실 거지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또 만나요.